선서 본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증인 고경현.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신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통역 시간은 질의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7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현안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현안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합조단장도 불참하였습니다. 이 현안 질의가 반쪽짜리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문재인 정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시작된 김에 이 연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예. 해경이 청와대에 보고한 그 시점에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 22일 22시 31분에 해경이 처음 보고를 받았고 22일 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해경총장이 22일 날 청와대 보고는 몇 시에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 08시 2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상황보고서로 전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는 언제가 처음입니까? 특별한 구두보고는 하지 않고 그 상황보고로만 계속 했습니다. 이때 장관님 상황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22일 일요일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22일 아침입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예. 이미 10월 21일 새벽 01시 30분에 납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납포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서로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상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납포 가능성을 전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네. 납포를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하고 수사를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납포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 원거리 조업에 있고 그 원거리 조업 또는 안전하다는 그런 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만 했고 그 납포로 볼 만한 특별한 그런 정황이 없어서 그 납포는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침몰의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침몰될 수가 없는 네. 기상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일본으로 표류됐을 리도 없습니다.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수사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도 이건 납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납포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관련자들이 계속 그 정확 해점까지 불러주면서 그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것을 통화를 했고 안전하다. 또 그 위에 뭐 경비 세력 할 필요 없다. 또 뭐 원거리까지 나가서 조업하고 한다. 그런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납포 사항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 지적합니다. 22일 날 전 선장이 통화를 해서 통화한 내용을 믿고 선박이 조업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26일에서야 전 선장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을 하게 됩니다. 맞죠? 예, 시점이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23일, 예. 4일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는 23일, 24일 날 수색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 없이도 평시 수색하는 정도보다 크게 높은 정도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해경청이 전 선장이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단서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 그분의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통화를 했으면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지역에서 더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좀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7일 날 대통령께 처음 보고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서 보고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수부 장관님, 예.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여쭙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해경과 해수부가 일선 주무기관인데 일선 주무기관에서 납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 조난 혹은 불법 조업을 위한 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선박이 무인 선박도 아니고 최소한 22일에는 대한민국 국민 7인과 다른 국민 포함해서 10인이 실종이 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3일이 지나서 한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과연 앞장서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종이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심각한 수준의 그런 보고를 했을 거고 또 청와대에서도 마땅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지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조업 중 아니면 납포나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선박이 그 정도 규모의 38톤 규모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경우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납포 가능성을 전제를 두고 국정원 등을 통해서 어디가 있는지 북한과도 어떤 라인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고 보고들이 전부 다 팩스로 하고 있고 상황 보고 잘 아시잖아요, 청장님. 그 실무자가 봅니다. 제가 보기엔 경정 이상은 잘 보지도 않는 팩스 상황 보고를 가지고 보고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 그걸 왜 유선 보고를 못합니까? 해경청에서 장관님한테 전화하고 장관님은 안보실장 전화하고 왜 유선 보고를 안 합니까? 팩스 보고의 현실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경청장님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예. 식별 장치 끄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는 입법적으로 그게 미비해서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봉인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태에서 매일 지금도 이 현장에 가서 우리 해경에서 조사해 보면 최소 10척, 많게는 30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마일 넘어가면
북한 해역입니다. 그분들이 위치 추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은 그중에서 일부러 월선 조업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된 배에는 VHF, DSC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거리가 안 돼서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님 대안 마련하시고 예. 우리 해경청장님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제 반드시 누가 문제를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합조단 이거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합조단 조사 발표는 저번 31일 날 합조단 발표한 것은 그걸로 마쳤고요. 저희들이 수사 결과를 더욱더 마무리해서 수사 결과에 그런 것들 녹아 들어가게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점에 의혹이 없도록 반드시 잘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들 잘 사항에 반영하고 이런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신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통역 시간은 질의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7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현안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현안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고 2시 31분에 해경이 처음 보고를 받았고 22일 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해경청장님 22일 날 청와대 보고는 몇 시에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 08시 2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상황보고서로 전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보고는 언제가 처음입니까? 특별한 구두보고는 하지 않고 그 상황보고로만 계속 했습니다. 이때 장관님 상황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22일 일요일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22일 아침입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예. 이미 10월 21일 새벽 01시 30분에 납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납포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서로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상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납포 가능성을 전제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네. 납포를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하고 수사를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납포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 원거리 조업에 있고 그 원거리 조업 또는 안전하다는 그런 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만 했고 그 납포로 볼 만한 특별한 그런 정황이 없어서 그 납포는 염두에 두지 못하. 그리고 합조단장도 불참하였습니다. 이 현안 질의가 반쪽짜리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문재인 정부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시작된 김에 이 연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예. 해경이 청와대에 보고한 그 시점에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 21일
22 선서 본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증인 고경현.